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른바 대관식 때 엄청난 금액의 자금을 기부금 형태로 냈다라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됐습니다. 자, 이게 과연 과거 중국 왕들에게 바치는 조공이나 뇌물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판촉비, 활동 자금일까요? 오늘은 트럼프 취임식 기부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일 지금 화제의 중심인데요. 이 취임식, 그러니까 2025년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당시 취임식은요, 예상과는 달리 인파가 굉장히 적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춥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위를 잘 못 견뎌요. 그래서 원래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워싱턴에 그 워싱턴 몰이라는 호수도 있고 거대한 광장이 있습니다. 이 칸그레스라는 의사당 쪽에서요, 포토맥 강까지 엄청난 거리인데 거기 많이 들어가면 100만 명도 들어갑니다. 저도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역대 대통령들 취임식에 그 취임식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추위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왜냐하면 100만 명이나 되는 인파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추위에 그냥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아예 실내에서 하겠어. 그래서 이례적으로 실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소지가 플로리다 마라라고입니다. 따뜻한 곳이죠. 겨울이 없는 곳이에요. 원래 뉴욕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별장으로 샀다가 이제는 아예 주거지 자기 집으로 옮겨놨어요. 그만큼 따뜻한 데를 좋아하고 지금도 틈만 나면 여름만 빼고는요, 틈만 나면 겨울, 가을, 봄에는 주말에 바로 백악관 비우고 마라라고로 갑니다. 여름에도요, 플로리다가 더 시원합니다. 남쪽이지만 덥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또 휴양 리조트가 잘 돼 있어. 아무튼 이 취임식, 미국의 취임식 때 한국 기업이 돈을 냈다. 이게 왜 갑자기 이제 나오느냐? 자, 미국의 관련 법에요, 미국의 선거 자금 조달에 관련한 법을 보면 미국 정부나 기관 인사들한테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을 받은 측에서는 90일 내에 반드시 누구한테 얼마만큼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것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내는 것은 자유예요. 다만 기부금에 대한 명확한 출처와 또 기부자들 이름을 밝히는 거죠. 기부자 이름을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커넥션, 기부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다른 반대업부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너럴 모터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식 기부금을 엄청나게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너럴 모터스에 이유도 없이 그 기업에만 특혜를 준다. 이러면 바로 뇌물 혐의로 수사가 착수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죠. 돈은 마음대로 줘라. 그러나 공표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 일정에 따라서 미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취임식 때 기부한 미국 기부자들, 대부분 기업인데요, 개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명단을 공표했는데 그 명단 중에 한국 기업과 한국 기업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왜 이게 다른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주느냐? 이 대목 조금은 생소하지 않습니까? 자, 미국 정치자금법에도요, 미국 기업이 아니거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돈을 주면 그것은 엄청나게 중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됩니다. 그것은 받은 사람도 잡혀가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줬느냐? 자, 여기는 나름대로 변칙이라고 그럴까요? 꼼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 그 선거관리위원회 정치 자금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준 방식은
한국 기업이 직접 준 것이 아니고 한국이 미국에 만들어 놓고 있는 현지 법인을 통해서 줬으니까 현지 법인은 법상 미국 기관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이 돈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식 때 돈을 줬느냐? 그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국 기업 등으로부터도 많은 취임식 기부금을 받았는데요. 이 기부금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우리 세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대관식 할 때 마차도 동원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무도회,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파티에 돈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미국은요,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대통령 취임식 기부금 받은 거를 취임식에 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취임식을 내겠다는 사람의 성의는 무시할 수 없지만 그 돈 가지고 대통령이 취임식에 쓰면 실제로 어떤 향응을 베푸는 이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대통령 취임식 기부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내내 대통령으로 재임할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정치자금 기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 재임 기간에는 한 푼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오로지 퇴임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통령 4년 하고 물러간 이후에 쓰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나름대로 뇌물수수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미국의 상당히 그럴듯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공시 의무 이런 게 잘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인이 우리나라 정치인에게 기부하면 이거 공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에 해외 법인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줬다. 이러면 한국 법에서는 공시 의무가 따로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기업인한테 정치 자금 주는 것은 쉽고 오히려 한국 기업인한테는 정치 자금 주기가 어려운 이런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묘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치 자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트럼프 개인한테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게 트럼프에게 정치 자금을 줬을까? 뭐 한마디로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트럼프가 관세 폭탄 때린다고 막 그렇게 연일 떠들고 있으니까 좀 잘 보이겠다 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로비 자금을 기업이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엄청난 금액을 기부금을 내는데 우리도 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공시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에 미국 현지 법인이 쓰는 돈이라 하더라도요. 그 현지 법인에서 남아있는 여윳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한국 본사로 배당금으로 잡힐 돈이란 말이에요. 연결 재무제표를 따지면 우리 기업의 돈입니다. 그럼 우리 기업의 돈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면서 고시도 안 했다? 주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이것은 법의 저촉 여부를 떠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볼 때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을 수도 있고 주주들의 신뢰를 배신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법 규정상 이것이 위법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로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김대호 박사 TV에서라도 어떤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돈을 줬느냐 이것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우선 가장 많은 돈을 준 곳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꾸려가고 있는 현대차. 이 현대차에서는 100만 달러를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줬습니다. 최근에 현대는 지금 미국과의 로비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됐느냐?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하고 거기 지금 공장 거의 완공했거든요. 준공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반도체 칩스법에 따라서 보조금 받기로 했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보조금 안 주겠다 하니까 좀 다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회사에 보조금 안 주겠다는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차가 100만 달러나 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아직 바꾸지는 못했다. 로비에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전 세계 자동차를 향해서 25%라는 그런 관세를, 상호 관세가 아닌 그 특별법에 따른 이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줄 거 주고 관세 폭탄 맞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자금을 줬으면 일반 상식적인 기대로 놓고 볼 때는 전대차에 대해서는 조금 세금을 좀 깎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순진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트럼프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현대차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백악관까지 찾아가서 31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 현대제철도 루이지애나에 새로 짓겠다 해서 얼마나 많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선물 보따리를 갖다 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로비의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돈을 준 것은 한화인데요. 한화, 한국화약이 요즘은 이름을 줄여서 한화라고만 부르죠. 자, 이 한화라는 회사는 뭐 무기, 방위산업이라든지 뭐 조선, 중공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아마도 이게 방위산업 등에서의 협력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취임식에 기부금을 주지 않았겠냐고 제가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50만 달러, 두 기업이 50만 달러를 내서 전체적으로 100만 달러를 냈는데요. 자, 이게 미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표 자료에 따르면 그중 일부는 돌려줬다고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래 됐는지 해명이 없습니다. 뭐 추측건데 뉴욕 증시에서 추측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일부 돌려준 게 아닌가. 뭐 아니면 한화 측에서 스스로 그중 잘못 집행이 됐으니까 돌려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건네기로 한 금액, 건넸던 금액이 토탈 두 회사 합쳐서 100만 달러인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일단 돌려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그 핵을 준 곳은 쿠팡이란 곳입니다. 쿠팡 형식 논리적으로는 쿠팡은 미국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가 있고 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한국 쿠팡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한국에서 한국 쿠팡이 영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시장 쪽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아닌데 사실은 배달은 다 한국서 대부분 하고 있고 매출이 한국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국 회사가 아니라고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김범석 씨, 쿠팡의 회장님께서는 이제 미국의 쿠팡의 자금을 가지고 100만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국민들이 쿠팡에 배달하면서 지불한 그 배달료, 이런 것들이 결국 본사로 갔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도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삼성전자도 30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사전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을 수가 있죠. 최소한 주주들의 알 권리는 침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도 뭐 미국에서 수출을 해야 되고 또 미국에서 영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칩스법이라든지 IRA법, 현대차는 IRA법이고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칩스법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때 보조금 받기로 하고 공장을 짓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한국 기업을 이 취임식 기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해야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줄는지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이 보상을, 그러니까 기부금을 많이 냈던 기업들의 최근 행적을 보면요, 그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즈음에서 백악관에 초대받은 CEO들 있죠. 초대받은 재벌 총수들. 자, 대표적으로
가장 언론에 크게 데뷔를 했던 게 쿠팡의 김범석 회장입니다. 이 김범석 회장이 백악관에 초대받아 사진을 엄청나게 찍었지 않습니까? 아하, 이게 쿠팡이 100만 달러씩이나 냈기 때문에 그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추정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역시 백악관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부금을 많이 내니까 고마웠고 그래서 초청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또 인물이 있습니다. 또 한국화약의 후계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김동관 부회장. 김동관 부회장도 마치 백악관에 엄청난 고리가 있는 것처럼 한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까지 뿌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백악관 측근들과 사진 찍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한화도 많은 트럼프 취임식 기부금을 냈다. 이 사실이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게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현대차의 경우에도 정의선 회장이 투자한다 했을 때 백악관에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게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에게 돈을 백악관 초대권 한 장과 바꿨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기업을 하다 보면 판공비도 필요하고 로비 자금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선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그렇게 단언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미국처럼 그에게 돈이 오고 간다 이러면 그것을 명백하게 그 삼성의 실제 주인들이나 소비자들, 주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그 자금을 줄 때 바로 고시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관련법도요.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정당에 주는 자금은 공시하게 하고 외국에 주는 자금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 체계에도 좀 잘못이 있는 것이죠. 자, 최근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2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보도가 돼서 상당히 시끄러워뜨렸습니다. 그 경우에도요, 법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웠던 게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는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백지 신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얼마 갖고 있다고 잔고만 보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샀다가 중간에 팔았다면, 만약에 최상목 총리도 이번에 이런 무리가 있을 줄 알았더라면 중간에 팔았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공직자윤리법도 이해 충돌의 소지가 없도록 서로가 깨끗하기 위해서라도 법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속담에 오얏 나무 밑에서 각근을 매지 않는다. 리하 부정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얏 나무 위에서 각근을 매면 내가 마치 오얏 나무를 따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정확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 기업들 기부금이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어떤 기업이 왜, 무슨 이유로 그에게 기부금을 바쳤을까를 주제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